다들 들리시나요? 다들이라고 말하기도 되게 민망하네. 들리세요? 들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공부하세요? 공부 잘 되세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닥터진님 오랜만입니다. 닥터진님이 요즘 제일 모범생인 것 같아. 매일매일 오셔서 변호사님 불러주시면서 시범 출석률도 제일 좋고요. 다른 분들도 바쁘시니까 사실은 저는 피곤하시면 빨리 주무셨으면 좋겠고, 잠이 안 오시면 제가 재워드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부가 정말 많이 바쁘신 분들은 시밤 보지 말고 더 공부하시거나 주무시거나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밤은 이제 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제 시험은 그래서 장기전이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시험이죠. 저도 제 시험이 제일 중요하고요. 다들 요즘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세요? 저는 요즘 좀 더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지금 공부하는 과목이 저한테 안 맞는 과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중도 잘 안 되고 이거 왜 하나 이럴 생각도 많이 들고 파이팅이 많이 줄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좋은 이유도 있고 안 좋은 이유도 있는데요. 그래도 공부가 잘 안 됐을 때 예전처럼 막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아니야 오늘은 잘 안 되는 날인가 보다 라고 넘길 수 있는 것도 제가 되게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시험날까지 버틸 거 아니에요. 다들 이제 1년의 전월반이 훌쩍 지났죠. 그래서 1년 중에 제일 더운 날들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는 공부할 때는 그래도 더운 날이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하는 장소만큼은 되게 시원하잖아요. 모르겠어요. 더운 데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뭐 웬만하면 독서실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에어컨이 빵빵했기 때문에 공부를 막 하다가 잠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오고 싶다가도 나가면 한 5분에서 10분이면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엄청 오래 산책을 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물론 쟤는 저 와중에도 저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네, 정신승리를 하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더운 여름에는 공부를 하는 게 힘들다가도 중간에 산책을 했을 때 참 짧은 시간 동안 땀도 쫙 빼고 그리고 진짜 뭐 약간 운동 안 했는데도 운동한 느낌 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달 반 동안 겨우 책 4권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한 달에 책 한 권 읽는 게 목표였던 시절이 많거든요. 지금은 그마저도 안 읽긴 하지만 근데 4권을 읽었다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그래서 더운 여름이라서 모두가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참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이 더운 여름에 따뜻하다라는 게 과연 긍정적인 것일진 모르겠지만 따뜻할 만한 일들을 스스로도 많이 만들고 주변에서 따뜻한 일들을 베풀었을 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 그런 풍성한 감정으로 매사에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는 조지훈 시인의 낙화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다면 죄송한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시거든요. 이게 낙화라는 시가 여러 사람들이 써서 헷갈리기도 한데
이영기 시인의 낙화도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교과서에 나오죠. 안녕하세요, 유진님. 근데 저는 그 시보다 조지훈 시인의 낙화라는 시를 좀 더 좋아합니다. 일단 읽어드릴게요. 낙화, 조지훈. 꽃이 지기로 쏘니 바람을 탓하랴. 주변 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렴 불거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하오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결국 이제 낙화라는 시는 이 시인이 화자로 설정한 사람이 이제 뭐 시골이나 좀 도시와 떨어진 어떠한 곳에서 꽃이 지는 걸 보면서 조금 시원섭섭한 마음, 시원섭섭도 아니죠. 그냥 아쉬운 마음을 노래한 시인데요. 귀촉도 울음이라는 게, 이게 귀촉도가 소쩍새잖아요. 또 다른 이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전통적으로 귀촉도의 울음은 굉장히 쓸쓸하고 아쉽고 슬픈 소리로 많이 비추어지잖아요. 여기서 시인이 이걸 설정한 것은, 그러니까 꽃이 지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는 화자의 모습을 저는 설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꽃이 지는 걸 보면은 우리는 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어쩔 수 없어요. 한 생명이 끝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보는데 와, 잘 끝났다, 잘 떨어져, 얼른 떨어져라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 아파하는 것도 저는 소중한 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시를 치르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많이 외롭고 힘든 분들은 꽃이 지는 거를 이렇게 안 보실 수 있으면 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마지막 잎새 아시나요? 누구였지? 오헨리 작가였나? 마지막 잎새 보면은 이게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는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잎새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친구 화가가 잎새를 그림으로 그려놓죠. 근데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꽃이나 잎은 다 희망을 상징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3번째 시간인가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말씀드리면서 개화라는 거는 모두들에게 꿈이고 희망이고 밝은 내일을 상징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꽃이 지고 시들고 떨어지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아쉽고 어떻게 보면 생명이 유한하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성장할 나이는 아니고 유지하거나 뭐 앞으로는 점점 늙어가는 나이가 이제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게 슬프기만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슬프기만 하진 않는데 뭐 기쁠 일도 아니잖아요. 내가 늙어간다는 게. 근데 꽃이 지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늙어가는 것도 굉장히 마음 아픈데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내가 키우던 꽃이 아니면 내가 정말 예쁜 상태로 선물 받았던 꽃이 점점 시들어가는 걸 보면 그렇죠. 나도 시들어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모르겠어요. 저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요. 시드는 거. 이게 누구의 탓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시가 처음 시작할 때 꽃이 지기로 쏘니 바람을 탓하랴 라고 조지훈 시인께서 쓰셨는데 바람의 탓도 아니지만 내 탓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탓도 아닌 거죠. 왜냐면은 꽃이니까 시드는 거지 조화였거나 아니면 뭐 색종이로 접은 아니면 그림이었으면은 마지막 잎새처럼 그렇게 시들지 않았겠죠. 근데 살아 숨쉬는 생명이 깃들어 있는 그런 꽃이니까 시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그래서 화무시비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10일 동안 빨간 그런 꽃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꽃이 피는 순간은 굉장히 유한하고, 그래서 그런 꽃을 보았을 때 나는 진심으로 감동하고 최대한 많이 눈에 담아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요즘은 사진도 찍고 뭐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잖아요. 저도 올해 벚꽃을 봤을 때 그랬습니다. 벚꽃이라는 건 다른 꽃들보다 빨리 피고 빨리 지잖아요. 근데 굉장히 풍성하게 피고, 저희 학교는 벚꽃이 굉장히 예쁜데, 이게 빨리 지기 전에, 왜냐면 벚꽃은 지는 거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사진을 많이 찍자, 많이 눈에 담자 했기 때문에 그 벚꽃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소중하고 값지게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 같고요. 우리도 사람이지만 우리도 결국에 시들어가니까 언젠가는 서로를 보지 못하는 날도 오고, 아무리 좋은 사이도 상황이 안 되면 한동안 못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영영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소중한 거죠. 항상 언제든지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잘 대해주는 그런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대다수는 그러기 힘든 것 같아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막대하게 되고, 그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드는 건, 꽃이 시드는 건 우리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고 그냥 자연의 섭니다. 순리라고 하고, 그 순리대로 우리는 늙어가는 건데, 꽃은 시들어가는 건데, 물론 내가 지금 심리 상태가 좀 불안하면 꽃이 시드는 모습을 계속 이렇게 눈에서 치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내가 물을 안 줘서 꽃이 시드는 게 아니라 그냥 꽃이기 때문에 시드는 거죠. 제 선인장도 언젠간 죽어가겠지만 선인장이니까 죽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도 시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핀 때는 언젠가요? 피었을 때. 저는 살면서 교도가 너 이제 피었다, 네 인생 이제 피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시때때로. 고등학교에서 처음 들었죠. 야, 네 인생 이제 핀 것 같다. 근데 안 핀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힘든 일들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대학 들어갔을 때도, 야, 너 이제 폈다, 네 인생 폈다, 탄탄대로다, 꽃길만 걸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군대도 갔고요. 학업도 내 뜻대로 안 된 시간도 많았고요. 로스쿨에 들어갔을 땐 이제 진짜 그런 말 많이 했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꽃길만 걸어라. 앞으로는 네 앞엔 탄탄대로일 거야. 네 인생 진짜 피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웬걸 저는 여기서 3년의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고되고 지옥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인생에 딱 피었을 때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제에 비하면 난 오늘 더 늙어 있죠. 심적으로는 더 성숙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어제는 핀 날이고 오늘은 진 날이냐라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고요. 저는 앞으로도 제 인생이 더 필 일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피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탁 뜨면서, 물론 뜨기 싫은 날도 있지만 그래도 눈을 떴잖아요. 중력이라는 걸 거스르고 몸을 일으켰잖아요. 먹기 싫은데도 뭘 입에 꾸역꾸역 넣고 씻고, 저 같은 경우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다. 왜냐면 사람이란 것의 성향상 그것도 쉽지 않고, 중력이라는 것이 나를 끊임없이 눕게 만들고, 인간이라는 몸이 굉장히 허약하고 연약하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이거 하는 것도 굉장한 의지의 표명인데,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과 여러 가지 게으름들을 내가 다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앉은 거잖아요. 이게 저는 다 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 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에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거나 과업을 이루지 못한 그런 아쉬운 마음들은 시든 꽃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다 버려버리세요.
그런 건 기억해서 정말 좋을 게 없습니다. 그냥 어제 밤에 조금 컨디션 안 좋아서 몽롱해서 들었던 생각들 다 시든 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나 새로운 꽃이 피니까 난 이것만 바라볼 거다. 왜냐면 오늘도 언젠간 질 거기 때문에 난 지금 이 예쁜 꽃을 보기도 시간이 아까워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오늘 핀 이 꽃을 즐기고 여러분들도 안심하고 마음 놓고 피어가세요. 매일매일 아침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요. 어느 순간은 점점 내가 도태되어 간다. 풍화작용 속에서 늙어간다. 라는 생각만 드는 날도 올 겁니다. 저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올 겁니다. 그럼 이제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정말 아프게 와닿겠죠. 분명히 어제보다 저는 요즘 점점 더 젊어진다는 얘기도 듣고 점점 밝아진다는 얘기도 듣고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뭘 해도 그냥 덜 늙을 뿐이지 늙어가는 날도 오겠죠. 그래서 시들어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슬픕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의 학교에 청강을 갔을 때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저는 저한테 해준 말은 아니죠. 그냥 자기 학생들한테 해줬던 말이 저는 평생 기억에 남는데 어떤 기자였나? 방송에서 교수님께 이런 걸 물어봤대요. 인간이 언젠가 멸종하겠죠? 지구가 종말이 오겠죠? 라고 했을 때 올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 무서움 속에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교수님이 당당하게 종말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왜 무섭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딱 그 말만 뇌리에 박혔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는 날도 오겠지만 그게 왜 나는 무서울까? 라는 생각을 계속 했고요. 지금은 사실은 무섭지는 않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소멸하는 건 무서울 수 있지만 나라는 사람이 소멸하는 것 자체는 그냥 받아들이기 나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염세주의나 회의주의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나도 사람이니까 언젠간 사라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값지게 놀다 가야죠.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꽃이 시든다고 해서 그 시든 꽃이 더 이상 붉지 않은 것이지 예쁘지 않거나 아름답지 않다거나 가치가 없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무시비롱이란 말도 10일 동안 붉은 꽃이 없다는 거지 화무 10일미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시들더라도 꽃은 꽃인 겁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해진다고 한들 신발은 신발인 거죠. 어떤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 그러면 신발을 좋아하는 거지 반드시 내가 가장 아름다운 날의 나만을 좋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이라는 게 있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럼 거긴 다 젊은이만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던 할아버지를 뵙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 나보다도 젊은 나이의 모습으로 거기 계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할아버님의 노쇠하셨을 때의 모습 그리고 이제 저희 곁을 떠나기 전에 그렇게 약간 조금 무기력하셨던 모습까지도 굉장히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반짝반짝 빛나고 누가 봐도 예쁘고 누가 봐도 멋있을 때 제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렇지만 제가 늙어가는 과정 속에서 늙고 병들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 옆에 있고 싶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저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말 이꼴 너 예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쁜 사람을 사랑하게 될 확률은 높지만 난 널 사랑해라고 했을 때 너 예뻐라는 말이 꼭 아니라 너가 때때로 못생겨지고 늙어지고 병들어 가도 나는 그 과정을 함께하고 싶다. 너랑 같이 늙고 싶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꽃이 시든다. 내가 시든다. 이런 거를 꼭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만큼 나도 익어가고 있고 그만큼 나도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생명이라는 걸 증명하고 유한하다는 걸 증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순간들이 다 가치 있는 순간이겠구나 라는 걸 그냥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인 거죠. 어제보다 늙어있는 나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한동안. 아이씨, 남들 다 젊은 날에 노는데 나는 공부가 다 끝나면 이미 너무 늙어있겠네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젊은 시간을 놀지 못했다는 게.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정말 설사 매일매일 늙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확실히 정담하는 건 전 어제보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 얘기를 드렸죠. 눈앞에 시드는 것들이 있어서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면 과감히 치워버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피는 것들을 가져와라. 그리고 정말 새롭게 피는 것들이 없고 눈앞에 시들어가는 것만 있으면 그땐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꽃입니다.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꽃이고. 두 번째로는 시든 거는 우리 탓이 아니고요. 누구의 탓도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시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너무 아쉬워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설사 시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시든 것도 아름답습니다. 시든 꽃에 물을 주는 것처럼요. 같이 시들어가고 싶은 사람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시들어 가시죠.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옛날에도 아름다웠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이 정도인 것 같고, 많은 분들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잠깐 더 스트리밍을 켜놓고 얘기를 정리해보고 저도 자러 가겠습니다. 닥터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네. 시장에서 돈 잃지 않는 방법인 로스와 격동의 시대, 회계 입문서. 아, 이런 걸 주로 읽으시는군요. 저도 격동의 시대는 본 것 같고요. 허영만 씨는 이제 식객 그린 작가분이신 것 같은데 회계 입문서를 하셨네요. 요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지만 사실은 알아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런 것들을 공부할 일은 없는데 내년에 사실은 직업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저런 공부를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전 오늘 정말 별일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다가 점심 먹고, 아, 오늘 사진을 찾아왔구나. 저 오늘 프로필 사진이랑 썸네일 바꿨잖아요. 그거 다 편집자 친구가 새로 찍어봐라 라고 해서 찍었는데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들어봐야겠지만 저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소중한 사람한테 그걸 액자로 만들어서 선물하고 싶어요. 물론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점심 먹고 사진을 찾아오고, 그리고 뭐 했더라? 내가 뭐 했지? 오후에 뭐 공부했죠. 공부하다가 너무 졸려서 방에 가서 잠깐 자다 오고 또 졸다 오고 막 이랬는데요. 사실 저는 스스로 진짜 한심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왜 졸지? 도대체 뭘 했다고 졸지? 막 이랬는데 미소님께서 저한테 오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감동적이었어요.
옛날에는요, 그, 어떠한 힘든 일이라도 어떠한 시련이라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난 되게 약하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는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거에 툭툭 무너지니까. 전 진짜 별거 아닌 거에 툭툭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런 일, 별거 아닌 일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싫었어요. 근데 강한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무너졌어요. 저를 오래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적들이 인생에 뭐 꽤 됩니다. 대여섯 번은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이유로요. 그때마다 진짜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무너지고 의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고 회복하고 싶다는 의지도 없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이대로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다행이죠. 근데 운이 좋았던 거죠. 그때마다 한 몇 달 정도 버티고 나면 저를 다시 일으켜주는 견인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그냥 막연히 내가 참 운이 좋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요. 물론 좋은 사람이 맞는 것도 많은데 잘 지내고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살 때 파이팅 넘칠 때의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였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어디서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창피한데 제가 옛날에 스맥다운 WWE를 좋아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레슬링 선수들이 되게 까오를 많이 잡잖아요. 근데 어떤 레슬러가 나와서 막 굉장히 멋있게 말을 하면서 나는 강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꿈을 위해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그 꿈이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 보면 어느 날 그 꿈이 널 대신해서 싸워주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때 약간 보고 멋있다 저 말 이랬는데 제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많이 넘치는 때도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었죠. 그러다 삐끗해서 넘어졌을 때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일단 버텨줬던 건 뭐냐면 열심히 살던 열심히 달리던 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상태, 정신줄을 놓은 상태에서도 그래도 조금은 앞으로 꾸준히 나갈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무너져서 진짜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딱 봤는데 그래도 나는 꽤 높은 데 있는 거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지금 무너졌지만 나는 지금 힘들지만 나는 지금 더 이상 여행을 하고 싶지 않지만 소풍을 끝내고 싶지만 그래도 어제 내가 나한테 정말 정말 열심히 했구나. 어제 나한테 너무 고맙고 이렇게 무기력해 있는 모습 끝내려 하는 모습이 어제 나한테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일어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한 거죠.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이 말을 제가 왜 했지? 뭐 어쨌든 그렇다고요. 그래서 힘들죠. 다들 힘든데 우리는 열심히 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할 겁니다. 저도 요즘 사실 힘들어요. 공부하는 것도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방송하는 것도 사실은 미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께 뚝딱뚝딱 잘하고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딴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저를 스트레스 주는 요소들도 너무 많고요. 그 과정 속에서 별거 아닌데 거기에 힘들어하는 내가 되게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은데 그래도 아까 미소님께서 저한테 오뚜기 같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여러 번 무너졌지만 지난날을 반추하면서 지난날의 나를 동경하면서 그렇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뭐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 아니지만 뭐 이런 애도 다시 일어날 거고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는 처절하게 무너질 겁니다. 왜냐면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요. 무너질 수 있는 거, 안심하고 무너질 수 있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됐을 때는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피하죠. 무너지지 않고 아니야 이거 나한테 별로 안 했어. 난 열심히 안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좌절을 회피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돼서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처절하게 무너진 게 훨씬 더 용기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렇게 무너졌을 때도 다시 일어날 확신은 있어야 되는 거죠. 일어날 수 있는 깜냥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우리 모두는 그럴 깜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뚜기라고 생각해요.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어쨌든 제 두 다리로 꼿꼿이 서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저한테 힘들다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진심으로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그 친구가 힘든 원인도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옛날에 겪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겠거든. 근데 그 친구한테도 제가 어제 했던 말은 힘들면 형한테 의지해도 되고 형한테 전화해도 되고 괜히 아무데나 전화해서 찡찡거리면 그 사람이 널 떠날 수도 있으니까 힘들어서. 근데 나는 안 그럴 거니까 힘들면 나한테 전화해서 울어도 되는데 너가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면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에는 네 두 다리로 울고시 서야 된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무너지고 힘들어질 때는 나를 찾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고요. 그런 말을 해주는 내가 스스로도 되게 대견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힘들었을 때 필요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내가 잊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힘들었을 때 정말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아 진짜 힘들었겠다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 찡찡을 들어줬지만 제가 그런 느낌을 갖진 못했어요, 사실은. 그냥 그래, 얘가 나를 참아주고 있구나. 빨리 나아져야지. 아, 이게 끝나면 이 사람은 다시 못 보겠구나, 창피해서.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했던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요. 근데 저는 저한테 의지하는 그 친구한테는 정말 든든한 그 친구의 편이 돼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여러분들 요즘에 요 며칠에는 사실은 대화가 많지 않아서 시밤이 결국에 제 얘기로 그리고 결코 밝지 않은 얘기로 흘러가게 돼서 되게 미안하네요. 근데 그냥 제 요즘 심리 상태도 그래요. 항상 차분하긴 한데 뭔가 처져 있기도 해요. 근데 처져 있는 걸 극복하려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게 수험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못하는 것들도 많고 뒤로 미루는 것들도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저도 많이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방송은 여기서 종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우리는 다들 예쁜 꽃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적을 행하고 있어요. 중력을 거스르고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도 되게 대단한 일들은 한 겁니다. 물론 저희가 입시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러한 계획을 이뤘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도 해줘야겠지만 못 이뤘을 때 계획을 잘못 이행했을 때 반성도 해야 되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첫 번째로 그 계획이 불완전하다. 누구야? 별님. 아이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하니까 뭔가 떠나실 사람 같네요. 어제 어떤 분이 오늘 시험이 마지막이라고 하셔서 저는 진심으로 네? 들어드리고 있는데요, 닥터진님? 네,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네. 어제 어떤 분이 저 디데이 1일이라서 뭐 오늘까지만 볼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쉽기도 했죠. 아쉽기도 했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면 최선을 다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물론 제가 두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대충 저랑 얘기 나누는 것도 보고 언제 오셨는지 이런 것들은 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승리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끝나셨구나. 이제 좀 홀가분하게 노실 수 있겠구나. 쉬실 수 있겠구나. 아무런 죄책감 없이 늦잠 잘 수 있겠구나. 밥도 한 두세 시간씩 먹으면서 충분히 수다 떨고 그래도 좋겠다. 소중한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원 없이 볼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이 참 부러우면서도 나도 언젠간 그런 날이 오겠지라는 희망도 생기면서 그래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예, 별님 그래도 뭐 작별 인사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작별 인사요? 그러면 좀 그렇지만 네, 닥터진님 무슨 말씀이셨죠? 제가 다 이해를 못했나요? 이제 저는 안 떠납니다. 그래요, 별님 떠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시험에 합격하셔서 떠나시고 이거는 전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이고 저를 잊으셔도 돼요. 떠나신 다음에. 왜냐면 우리의 목적은 시험을 무사히 치르는 거니까. 근데 뭐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떠나는 걸 박수 쳐드리는 건 박수 쳐드리는 거고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죠. 매일매일 함께하던 사람들은. 아, 그래요? 들어드릴게요. 아니, 그니까 이게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말씀을 안 들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제가 컨텐츠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제가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충분하지 않았을 때 좀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서 약간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조금 이어나가고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닥터지님이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그냥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도 충분히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게 한 2주, 3주 전까지만 해도 또 한동안은 제 얘기보다 구독자님들이 해주시는 얘기가 훨씬 길었었는데 요즘 다들 바쁘신 것 같아요. 바쁘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요즘 뭐 재밌게 못 해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는 요즘 닥터진님 보면서 많이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힘이 납니다. 왜냐면 요즘 가장 좋은 출석률을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별님은 공부 잘하셨어요? 유진님은 잘하셨어요? 전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들 잘하셨어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뭐 저는 알거든요. 시간만을 기다리시는 구독자님들은 많지 않고요. 다들 공부하시다가 이제 딱 듣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는 뭐런 립서비스가 아니라요.
제가 똑같은 걸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공부를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고 있잖아요. 뭐 같은 과목은 아니겠지만 공부라는 것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힘든지도 이제 제가 점점 알겠고, 저는 그래도 공부를 쉽게 재밌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도 참 많이 힘든 거면 다른 분들은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현실로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러면서 박수 쳐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라는 사람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밖에서 만나기도 쉽지 않고, 여러분들도 다들 바쁘시고 이래서 조금 아쉬울 뿐이죠. 다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닥터진님, 오늘 아니라 내일이든 모레든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사실은 시밤은 사실 시는 그냥 하나의 소재일 뿐이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랑 소통하고 싶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창고이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말을 해주시던 저는 다 행복하고 도움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실제로 저는 시밤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말로 많은 감동을 받고 있어요. 그게 또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모티브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공부하시다가 또 좋지만 시밤 들으시다가 언제라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네, 오늘은 썸네일도 바꾸고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공부를 하고 너무 덥고 해서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다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오늘 설사 여러분들이 계획한 거를 다 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했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실책인 것이지, 결코 우리가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공부 더 하실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주무실 분들은 저랑 같이 침대에 가서 오늘 하루도 나 정말 고생 많았다 하면서 스스로 토닥토닥 쓰담쓰담 하면서 내일 하루도 오늘만 같아라 라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보람찬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바였습니다.